납세면 성립 확정 남아있죠. 자, 책 보면 좀 내용이 너무 넓어지니까 프린트 보고 정리합시다. 이거는 프린트 보고 정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납세면 성립 확정이 있죠. 자, 납세면 성립 별표 3개짜리 있다 그랬죠. 납세면 확정 별표 2개짜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적으세요. 납세면 성립은요. 납세면 성립은 저거요.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해 세목의 성격. 그럼 납세모 확정은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요걸 보면 결정돼. 자, 그래서 납세의 성립식을 무조건 단순하게 외울 것이냐, 이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정리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성격. 납세의 확정을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부가징수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앞에다 묶으시고요. 저거 무슨 세죠? 행위세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슨 성격이야? 행위세. 그래서 얘는 다 언제 납세 성립하죠? 행위 시점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 성립한다 했잖아요. 밑줄 취득하는 때, 뭐뭐 하는 때로 나오죠. 등록면허세 뭐로 나오죠?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여기는 다 액션을 취했을 때죠. 자, 제지종 묶으세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 세지종. 동그라미 쳐. 제지종. 무슨 세야? 보유세죠. 보유세는 무조건 언제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 있죠. 이때 과세기는 언제 여러분? 6월 1일. 이런 거 뭐 모르면 끝난 거죠, 뭐 게임. 자, 소득세는 앞에다 적으세요. 무슨 세죠? 기간세죠, 기간세.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죠. 그래서 얘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끝나는 때를 뭐로 표현한 거야? 종료일로 표현했을 뿐이야. 종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끝나는 때. 적어도 괜찮고. 그럼 과세기간이 끝날 때는 언제 여러분? 12월 31일이 지난 거죠. 소득세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단위로 과세하니까 12월 30일이 지나가면은 납세면 성립하는 거죠. 단서가 중요합니다.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밑줄 예정신고하는 양도세. 여기에 예배죠. 얘는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다. 자, 동그라미가 뭐야? 말일.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다른 말로 말하면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방소득세 무조건 뭐 쫓아가는 거죠? 소득세 쫓아가야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뭘 쫓아가라?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표가 되는 밑줄 뭐? 소득세 쫓아가면 돼. 지방소득세는 그냥 무조건 뭘 쫓아가라고요? 소득세 쫓아가면 된다고요. 자, 인지세, 과세문서를 뭐 했을 때죠? 작성했을 때죠.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징수할 지방소득세 묶으세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묶어. 얘들은 세트라고 그랬죠? 묶어. 세트. 아까 했잖아. 세트라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10% 뭐가 쫓아온다고요?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쫓아온다 그렇죠? 뭐 세트. 그 인지세 옆에다 적어. 과세문서 작성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과세문서의 대표가 바로 뭐죠? 저거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야. 요즘은 인지세 다 전자납부합니다. 옛날 맨날 인지사다 붙였지만 지금은 이제 안 붙여. 전자납부해서 끝내버려. 그래서 예전에 그 은행 셔터 문 내리고 영업 마감하고 여직원들 뭐하냐? 통장에다 인지 갖다 붙인다 막.
왜냐면 은행 예금 증서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표창, 재산권을 나타내는 문서기 때문에 그 인지세 과세대상이야. 그래서 다 인지 뜯어갖고 거기다 다 풀러 붙이고. 근데 예전에 가끔 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싹 빼돌리는 거죠. 통장에 붙인 거를 싹 다시 뜯어내. 도장을 교묘하게 살짝 해놓고. 그래서 그걸 뉴스 시간에만 나오죠. 직원이,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빼먹는 거죠. 요즘 그래서 다 전자납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직원, 그 실제 나왔던 거야. 10몇 억인가 빼돌렸어, 인지를. 한평생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니까 명품 뭐 사는데 소비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말이 한마디 하더구만. 공부하는 애인 밀어줬대. 눈물 나더라, 정말. 그런 애인 둬야 돼, 씨. 우리 집 애인 자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뭐야? 세트. 그 인지세 요거 적어놨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찾았어? 앞에다 적어. 부가세죠. 부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간다? 본세 쫓아가면 되죠, 여러분. 본세. 가산세는 뭘 쫓아가면 돼? 가산할 국세는 지방 쫓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 이날 데이터가 많아지는가 외워야 할게. 그러나 이런 어떤 특징, 어떻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납세 확정 갑시다. 납세 확정 당인세목에 뭐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부가징수. 부가징수 우리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 신고 납부냐? 정부 부가가세 또는 보통징수가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 등록에서 묶어야죠. 무슨 세목이야? 신고 납부 세목이죠. 취득세 등록에서는 신고 납부. 그래서 납세 먼저 뭐 할 때 여러분 다 여기 신고죠. 취득세 납세 확정을 보라고. 확정. 그럼 취득세 등록에서 무슨 세목이니까?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의 뭐? 신고를 하면.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잖아. 근데 밑에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지방자치단체 누가? 저거 과세권자가 뭐 할 때야? 결정할 때. 저거 땡땡 보통징수죠. 자, 그러면 재산세와 지역자본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 뭐 여러분 결정, 즉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죠. 그대로 쫓아오면 되죠. 자,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죠? 과세권자의 결정이 나온 거죠. 여기서 과세권자 누가 이러면 세무서장이 돼야 되겠죠. 국세니까. 다 납세문자 뭐 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신고할 수 있죠.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문자 뭐 해서 신고에서 확정돼. 종부세가 제일 중요해. 확정에서는. 다시 한번 납세문 확정에서 종부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왜? 튀니까 얘는. 자, 다시 한번 출제는 뭘 좋아한다고요? 튀는 놈을 좋아한다고. 튀는 놈을. 예배적인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디다 중점을 둘지를 여러분이 잘 평소에 공부할 때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소득세는 전형적인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납세 문자 뭐 하면 여러분? 신고하면 납세는 신고죠 뭐. 단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거죠 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누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거죠. 자, 지방소득세 나왔네요. 지방소득세 무조건 뭘 쫓아간다고 여러분? 소득세 쫓아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세 놈 묶으시고요. 이 세 놈은 특징 뭐가죠 여러분?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뭐 특별 여기 여러분 여기 봐. 여기 원천 이렇게 세 놈이면 여기다 앞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납세의무 뭐 하면 성립하면 이렇게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여기 밑줄 쳐. 별도의 절차는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별도의 절차는 뭐를 말하는가? 그렇죠. 납세의무자의 뭐 납세의무자의 뭐 신고 또는 뭐 과세권자의 결정 이런 절차가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게 별도의 절차죠. 자, 봐 여러분.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야? 이게 짝꿍이야, 짝꿍. 세트야. 용어에 따라서 어떤 용어가 되었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막 시에를 막 뒤에 짬뽕 시키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죠. 결정은 항상 누가 하는 거야? 그래요. 이거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세트야, 세트. 나오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고?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는가? 과세권자.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세트만 잡아놓으면 뭐 무조건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하나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뭐 인지세, 원천징수는 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는 특징 이 세 가지는 납세의무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자동 확정이죠. 자동 확정. 자동이란 말 들어도 괜찮아. 자동 확정.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종부세가 제일 중요해. 납세의무 확정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 세 가지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기세는 무슨 세니까? 부가세니까 무조건 뭘 쫓아가죠 여러분? 본세 쫓아가면 되죠. 가산세 무조건 뭘 쫓아가면 되죠?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쫓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납세의무 성립 확정은 요 표를 보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표를 보고 정리하는 게 책 여러분 40쪽부터 41쪽, 42쪽까지 나와 있는 거죠. 책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자, 43쪽에 보시면 여러분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나와 있어. 납세의무 이제 뭐야? 소멸이죠. 소멸.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납세의무 소멸 사유야. 그래서 얘는 당장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자, 그래서 납세의무 일단 소멸 사유를 보시면요. 소멸 사유는 자 밑줄 납부 충당 밑줄 납부 충당 43조. 그 납세의무 소멸은 옆에다 적어요. 여러분 국세, 지방세 동일. 납세의무 소멸은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한 군데서만 정리하면 되는가. 그래서 납부 충당 밑줄 쳤어요. 맨 밑에 있잖아요. 43쪽에. 자, 그 다음에 밑줄 부가의 취소.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양가로 2번 나와 있네. 제척기간의 경과. 제척기간의 만료 뭐. 자, 양가로 3번 소멸시효 완성. 요 세 가지죠. 이 소멸 사유가 네 가지 죄송합니다. 납세의무 소멸 사유 이미 시험에 나왔죠. 이 중에서 얘만 세금을 낸 거고 얘는 세금을 안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건데. 자, 이거 뭐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 대신 여러분이 여기서 좀 기억하겠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알아셔야죠. 요때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제척기간은 뭐야 여러분? 그거죠? 다 알아들으셨죠? 소멸시효는 뭐야? 그거죠? 다 알아들었죠? 자,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 제척기간을 알아야 돼 여러분.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 프린트 보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이야. 그러니까 과세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그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부과권. 그 부과권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제척기간.
자, 일단 부정이란 말이나 뭐 여러분 나쁜 놈. 몇 년? 10년. 저거 10년. 10년. 옆에다 적어. 단. 국세의 역외 거래. 좀 어렵죠? 단 국세의 역외 거래. 여기는 이제 국제거래 등이 포함된 거예요. 국제거래 등이 포함된 건데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국세의 역외 거래인 부정행위일 때는 몇 년이냐? 15년. 그래서 여러분 부정행위는 기본이 몇 년인데? 10년인데 단 국세에서 역외 국제거래 등에 해당할 때는 이때 몇 년?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예외죠. 자, 그러면 단순 무신고 몇 년 나왔지? 그러면 7년. 다만 상속과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명의신탁을 했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안 했다. 그때는 무신고지만 동그라미 몇 년에 있대? 3가지 있때는 10년. 악질 무신고야 여러분. 여기 상속과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타인의 명의로 주식 취득한 과점주주 있죠 여러분. 요거 저거 이 3가지는 악질 무신고. 죄질이 무거운가? 그래서 남들은 무신고일 때 몇 년이 돼? 7년에는 악질 무신고니까 기간이 더 연장된가? 그래서 몇 년? 10년. 자, 그 밖의 경우가 중요하죠. 그 밖의 경우가. 그래서 위에 뭐 부정행위와 단순 무신고 아닌 나머지는 시혜림이라고 몇 년이라면 5년. 동그라미 5년. 5년이 기본이야 사실은. 5년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와 단순 무신고가 할증된 거고. 이때 그 밖의 경우를 난 잘 봐라 그랬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왔죠. 밑줄 단순 과소신고. 그 다음에 밑줄 제지종. 뭐죠? 보유세 묶어. 제지종. 아, 이게 바로 작년 종부세 나왔죠. 그러니까 세법은 빠지면 안 돼. 틈틈이 짬짬이 강의하는 것들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합격생들 여러분 비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합격생들의 비법. 합격생들의 비법이 있다고. 공통점이 있다고. 뭔지 아세요? 딱 하나야.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야. 꾸준하게. 변동이 없어. 변동이.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는 분들 결국 다 합격합니다. 보면. 뭐 나왔다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시험에 합격이 뭐 힘들어요. 그냥 꾸준하게 공부.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다 낯익은 사람들이야. 왜? 계속 공부하던 사람이야. 얼굴 꾸준하게.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합격 방법이?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 여러분. 가끔가다 어떻게 하면 합격해 물어보는데 자기 여태 한평생 살아면서 공부 한두 번 해봤어 뭐. 정답은 딱 하나 그냥 꾸준하게 시험 보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공부. 그 사람의 결국 최종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다시 한번 그 밖의 경고 잘 보래서 대표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 단순 과소신고. 몇 년이야? 5년. 그 다음에 여기 제지정 다 무슨 세야? 보유세. 얘들 특징은 뭐야 여러분? 보통징수 정부부가 과세하는 세목이죠? 그래서 얘들은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그 종부세 시험에 딱 나왔잖아. 자, 소멸시효 갑시다. 자, 올해 여기 개정됐어. 소멸시효. 자, 그래서 소멸시효도 기본이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책에는 44쪽 보셔도 돼요. 44쪽. 그래서 국세, 지방세 다 몇 년이야? 5년.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 예외가. 그래서 예외를 잘 봐야죠. 항상 예외를 잘 보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자, 올해 개정된 게 바로 뭐냐면 밑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죠.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으로 보는가? 고액. 근데 국세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0배. 얼마야? 5억 원 이상이야. 이런 기준 금액이 다르죠. 이때는 몇 년이야 여러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저거 고액을 말하죠. 고액. 고액의 조세일 때는 소멸시효 기간을 더블로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그리고 국세일 때는 몇 년, 얼마 이상이야?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는 소멸시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더블로 연장된다, 그 얘기 여러분.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보세요.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예. 53조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나왔죠? 자, 여기는 박스만 보세요. 박스만. 프린트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 봅시다. 책이나 내용이나 똑같으니까. 프린트.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요거는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거, 오늘 나간 거는 그날 나간 필수적 지문이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 결국은. 예.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금은 별표 하나. 자, 부동산 활동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로 구분했죠. 뭐?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죠. 이때 첫 번째 특징 잡읍시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농부야.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동그라미 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할 때 부자 동그라미 쳐. 순서를 바꾸면 뭐냐면 농부. 근데 부가치는 시험 범위가 아니랬죠? 응? 부가치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농부 그냥 그래 해. 농부.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 부가치세 모르면, 실무 나가서 부가치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자기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모르고 있고, 일반 사업자일 때, 일반 과세사업자일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간이과세자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쌍꺼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특징 얘들은 뭐냐면, 얘는 뭐 할 때도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뭐 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뭐 할 때도 발생한다? 처분. 그래서 얘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됐죠.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모든 단계에서 부과됐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농부, 모든 단계. 저는 거기 2번, 지방교시다 2번 붙이고, 지방소득세 앞에다 3번 붙여. 저는 2번과 3번이 더 중요하다. 농부 갖고 장난치기는 힘들어. 장난은 역시 2번이죠. 2번은 뭐야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3번은 뭐죠? 지방소득세죠. 이런 걸 구분해줘. 그러면 자, 지방교육세는 언제 발생하고?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는만 발생하죠. 뭐 할 때는 발생 안 해요? 처분할 때는 발생 안 하죠. 근데 거꾸로 보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와?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취득할 때는 발생하죠.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 뭐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 이름도 비슷하고 단계 활동도 비슷한데 차이는 있잖아. 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출전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취득세 등록에서, 이건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뭐. 그 다음에 무상 취득 혜택 부과되면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인지세 나왔죠. 자, 4번에다 인지세 잡읍시다. 인지세. 자, 인지세 아까 어디에 무슨 계약서 쓰려 했어 여러분? 매매 계약서. 매매 당사자는 누구야? 매도자, 매수자. 그래서 얘는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죠. 매매 단계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계는 없어요? 보유 단계. 그래서 바로 부동산 임대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계약서 2장 쓰죠.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봐. 임대차 계약서 쓰겠죠? 이거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아, 이거 많이 써야 돈을 버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특히 여성 주부님들한테는 저는 이거 강점이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세요. 해보세요. 좋아요. 그래요 저는. 여성, 그러니까 특히 주부님들 만나면 이거는 자기 개인 사업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쪼임을 당하진 않아. 회사 다니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유두리 부릴 수 있죠. 그리고 얘는 특징 뭐야 여러분? 평생 하는 거잖아. 한평생. 죽을 때까지 도장에 하다가 국 찌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저는 정말 여성 주부님들한테는 여러분 강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은 자고 있겠죠. 안 합니다. 저희 집 왼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저씨들은 전생에 국가를 몇 번씩 구한 사람들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너는 이거 천사하고 사는 걸 영광으로 하라고. 적어놨어 여러분? 요거 적어놔야 돼. 실문하면 직방이야. 매매계약서 인지세 붙어야 돼. 전제 납부해야 돼. 그럼 뭐는? 임대차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그럼 여기서 누가 내죠 여러분? 매매계약서니까 매도자 매수자가 의무자야.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가 내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다 내. 어차피 매수자가 다 내면 자기가 팔 때 내 안 내? 안 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차피 세법상 납세는 매도자와 도자와 수자가 되는 거죠. 얘가 당사자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취득 단계에서 누가 다 세금을 내게 해? 매수자가 다 세금을 내게 한다고. 공과금이나 이런 거를. 그럼 원래 도자가 낼 것도 누가 낸다고? 수자가 낸다고. 그래서 수자가 다 인지세 다 낸다고. 그러면 왜 억울하지 않냐? 아니 네가 나중에 뭐 하면 팔면은 팔 때는 또 네가 안 낸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서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실무 나가면 여러분 벌써 괴리가 발생해. 실무 나가면 양도소득세, 뭐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이 정도죠. 요즘 관심 가는 게 종부세죠, 이제. 자, 이런 거 보시고요. 자. 됐어. 그럼 요 놈은 잡으면 됐고. 그래서 인지세는 무슨 단계예요, 여러분? 취득과 처분해. 근데 보유 단계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임대차 계약서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예,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유 활동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야, 여러분? 재지종.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보유세 세 가지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1년 내내 외쳐. 보유세 세 가지요. 그럼 여러분 자동 뭐가 나오는가? 재지종. 예, 여러분 재지종. 근데 재지는 뭐고? 지방세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종은 뭐야, 여러분? 국세죠. 자, 근데 그 옆에 종부세 옆에 뭐가 있냐,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밑줄 쳐.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임대소득이에요, 여러분. 임대소득.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모르면서 임대업자와 거래를 하겠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특강할 때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야? 우선순위 제일 급한 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빠져나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바로 뭐냐? 임대소득. 올해부터 과세 강화야. 임대소득세. 작년부터 강화되고 올해 세금 내는 거니까. 임대소득 특히 재작년까지 비과세했던 것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작년부터. 그럼 그게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올해 소득세 신고 납부되고 금년 1월 말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다 해대했어야 되는 거야. 사업자 등록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걸 실무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공인중개사 모르면 그 임대업자가 와갖고 뭘 물어보면 뭔 얘기를 해주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임대업자 잡아야 돼. 임대업자를 잡지 못하면 나는 고정비도 못 뽑아. 여러분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만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창밖에. 우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지나가는 사람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냐고. 딱 하나는 있죠. 앞에다 막대 풍선 삐리리비리리 그러고 들어오세요. 삐리리비리리 하고 이거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젊은 여성들 두 분 앞에다 말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뭐 하고서 이벤트 하기야. 그거 할 수도 없는 거.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뭐 갖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 누굴 잡아야 돼? 임대업자를 잡아야 돼. 여러분 임대업자를 못 잡으면은 뜨내기 손님만 잡는가. 일회성 손님들. 그럼 임대업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 당연히 세금이야. 임대업자는 오로지 세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건가 그거 물어봐. 그럼 내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딴 사람 안 가.
딴 사람한테 가면 모르는데 얘는 내 컨트롤 해준다고. 보증금과 월세의 조건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런 걸 여러분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야. 세금이 왔다 갔다 해, 이거 갖고. 근데 이 공인중개사 물어보면 뭘 얘기는 못해. 얘기하면 뭐라 그래?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 가라고 그래? 세무사한테 가라고 그랬죠, 뭐. 그럼 나한테 온 손님도 내가 못 잡는 거죠. 세무사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아, 나한테 와서 거래를 하겠다가 업자가 왔는데, 임대업자가 왔는데, 난 모르니까 어떻게 해? 그럼 전화 걸어? 모르니까 결국은. 소득세니까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돼? 그 또 어디에 걸을지도 몰라. 119. 이제 환장하는 거죠. 자기 거래 세무사한테 전화 걸겠지 뭐. 취득세 모르면 누구한테 걸어야 돼 이제? 법무사한테 걸어야지 법무. 이게 아무데나 못 걸어. 학원에다 걸지 마. 그럼 이름 뭐죠? 그러니까 실무면 여러분 실무세법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불만이야. 실무의 필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시험을 위한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정작 실무 나가면 여러분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 걸 내가 대답을 못 한다니까. 고객은 시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와 관련된 거 물어보죠. 자기와 관련된 거 물어봐. 그 사람은 많은 거 알지도 않아. 자기와 관련된 것만 깊숙이 알아갖고 와, 여러분. 봐, 요즘 고객들 다 똑똑해. 유튜브, 인터넷 뭐 다 올라와, 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전적 지식을 통해서 다 조사한다고. 마지막 여러분한테 와서 뭐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확인. 몰라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한테 와서 확인받는 거야. 동영상, 네이버 뭐 이런 데 뭐 카페 뭐 다음 뭐 다 올랐던 걸 받아갖고 그거를 여러분 소위 전문가를 여러분한테 와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다. 여러분 와서 물어본다니까? 근데 우린 더 몰라. 왜냐면 나는 깊숙이는 안 알죠. 시험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봤던 부활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 개별적 사례별로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고객은 뭐만 알아갖고 와? 구체적 개별적 사례적으로 조사해갖고 오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조사해오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오면 몰라. 고객이 와서 물으면 고객은 막 물어보는데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그리고 그걸 찾을지도 몰라. 법을 이 책을 줘도 못 찾아. 못 찾잖아. 우리는 맨날 뭐 물으면 어디서 북인 봤는데 맨날 이거 책 찾다가 끝나잖아.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거 임대소득.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대표적인 소득이 무슨 소득이야? 임대소득이야, 임대소득. 그럼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양도소득. 체계적으로 잡으세요, 체계적으로. 그럼 어쨌거나 부동산 보유할 때 무슨 소득? 임대소득, 처분할 때 무슨 소득? 양도소득. 하여튼 소득이 나오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소득세 나오죠. 그럼 소득세! 그래 무조건 못 쫓아온다 그랬어? 그래 지방소득세 무조건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발생했어?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무슨 소득이 한다고? 임대소득. 처분하면 양도소득. 어쨌거나 뭐가 나왔으니까 소득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득세 나니까 무조건 못 쫓아온다고.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 뭐 하셔야 된다고? 보유와 처분할 때 하셔야 된다고. 언제나 안 나와? 취득할 때는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지방교세는 취득할 때 왜 나왔어? 지방교세는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한다며? 그럼 취득할 때 지방교세 왜 나왔냐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뭘 쫓아가? 취득세 쫓아가야 되잖아. 취득세. 보유할 때는 뭐 쫓아가? 재산세 쫓아가잖아. 부가세니까. 다시 한번. 지방교세는 무슨 세랬어? 부가세, 본세 쫓아가랬잖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면 무조건 못 쫓아온다 그래서 지방교세 20% 쫓아온다고 그랬잖아. 부가세로서. 그러니까 지방교세는 왜 취득할 때 발생한다고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세를 쫓아오잖아. 지방교세 보유 단계에서 왜 나온다고요? 재산세, 부가세 쫓아 나오잖아. 저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외우는 사람과 모르고 외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 요거 갑시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우리는 법인세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우리 시험 법인세 여러분 들어오면 법인세가 우리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인세하고 여러분 조세 특례 제한법이 제일 어려워요. 법인세법은 회계를 알아야 돼. 회계를 모르면은 못해. 세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저 서점에 가봐. 서점에 가시면 전문 코너, 세금 코너 가면 여러분 세법 책은 하나같이 무식해. 종합소득세 한 것만 있다면 제일 큰 책으로 나와 있고 양도소득세 하나만 제일 큰 거로 하나 나와 있고요. 하여튼 세법 책은 무식해. 민법 뭐 이런 거 다른 거 뭐 비교 안 돼. 개별 법 하나 책 하나 가지고 한번 시간 나서 여러분 서점에 가봐. 근데 요즘 그런 책은 안 사. 옛날 다 샀어. 그러면 여러분 옛날 진짜 집에 가면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옛날 세법을 전공한다고 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 법전 사는 거 법전. 그럼 법전 산 거 다 매년 개정되죠. 그 개정된 걸 복사해서 거기 또 법전에 다 오려 붙였어야 돼. 근데 요즘 그런 짓을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그 인터넷. 그 인터넷이 그래서 좋은가? 너무너무 좋은가? 우리는. 옛날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여러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주무부서 쫓아가고 공무원한테 부탁해갖고 그 나온 자료 좀 복사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개인적 후배나 뭐 선배가 없으면 그것도 부탁해야 돼. 자료 좀 복사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가, 안 가? 안 가. 어디 보면 다 나와 있어. 인터넷 다 나와 있어. 너무너무 좋아, 자료가. 그게 인터넷이야. 그게 인터넷의 힘이야. 그런데 실망하면서 그런 것도 안 봐. 인터넷에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 정말 부탁했어. 실무 나왔대. 자료가 나오죠? 그럼 이 자료 보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료를 내 걸로 뭐 해야 돼? 바인더 해야 돼. 자료로 해야 된단 말이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잠깐 만화책 한 번 본 거 똑같아지는 거야. 내가 이걸 본 걸 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거 내 걸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한 걸 차곡차곡 바인더하, 그게 내게 이제 뭐가 되는가? DB화가 되는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래야 뭔가 자료를 만들어놔야 그게 이제 나중에 카페나 블로그라든지 여러 뭐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 뭐 이런 내 나름 만든 자료 갖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또. 어? 직방, 다방, 한방 이런 데 내 올려갖고 내 걸 보고 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에 내 사무실 어떻게 들어올 거냐고 고객이. 보라고 여러분 솔직히 봐. 아파트 단지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야? 공중 사무실이죠. 그 중에 내 사무실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내가 들어와야 되죠. 그 사람 손님이. 들어와서 끝난 거 아니죠. 나랑 또 뭐 해야 돼? 계약서 찍어야 될 거냐. 유인을 해야 될 거냐. 뭘 갖고 유인할 거냐 그 얘기야. 뭘 갖고 유인할 거냐 나한테. 이거 할까 막대추? 삐리리 앞에다 내 사무실은 이거 해놓고. 여자 알바생 2명 해놓고 안녕하세요 12시까지 뭐 이벤트 막 뺑뺑뺑뺑 하고 막 90% 냥냥냥 하면서 그거 할 것도 아니고 씨. 그럼 뭐 갖고 할 거니 자기가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제 카페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 카페는 진짜 농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엑셀을 깔아놔갖고 카페에 올려놨다고. 카페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2선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선지 문제, 4선지 문제 올릴 거야. 이거는 카페에서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실무에도 필요한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양도소득 잠깐 한번 정리합시다. 양도소득인데 여러분,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돼. 뭐와 뭐를 구분하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하는데, 자, 그거는 사업행위냐 아니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다. 그러면 일단은 뭘로 가느냐?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종합소득세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적혀 있더라야.
근데 사업행위가 아니다. 그럼 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게 일단 구분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요거는 언제 때 그럼 여기로 오느냐? 저거.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래서 얘들은 업자야, 업자. 업자라는 게 공통이야.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다 어디로 오는 거야?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로 오는 거야. 그럼 얘는 사업행위야, 사업행위 아니야? 사업행위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거주했던 주택 양도했어. 여러분이 갖고 있던 토지 양도했어. 그럼 여러분은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건물 양도했다고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야? 양도세로 가야 된다고. 양도세.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은 언제 간다고? 요거는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여기는 다 요걸 뭘 하는 애들이야? 업으로 하는 애, 사업으로 하는 애들 있죠. 요걸 업으로 하는 애들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다고. 자, 그랬더니 고객이 왔어. 자, 임대업자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왔어. 어이, 김공인중개사. 예. 나 이번에 임대하던 건물 하나 양도한다. 임대하던 건물 하나 양도하겠대. 나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물어보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어요? 임대하던 건물 주택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벌써 나눠지잖아. 그쵸? 그럴 땐 여러분 실무 나갈 때 이런 일이 발생 못하면 돼, 여러분은? 아무 대답 안 하고 버틴다. 머리 숙여, 일단 숙이고.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가겠지 뭐. 씨.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 돼. 아니, 김공인중개사, 나 임대하던 토지 건물 양도했다고, 주택 양도했다고,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야? 나 모르는 애에 대해 물어보죠. 아무거나 내세요. 모르는 애에 대해? 일로 가야지. 여기 써져 있잖아.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누구일 때만 간다고?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할 때만이라고. 나는 지금 뭐래서 부동산 임대잖아. 임대는 매매업이야? 아니야? 아니, 이거 올라야 되죠. 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봐봐 한번.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고 가다가 내가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려고 그러는데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양도세 내는 거 물어보라고. 그럼 들어가는 사무실마다 다 각자 얘기할 거야. 한마디씩. 이해하셨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아냐고. 이런 거 구분할 줄. 이게 시험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기본이 되는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쌓인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사업자 등록증은 가세 여부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업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가 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사업자 등록한 놈은 세금 내고 사업자 등록 안 한 놈은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 등록 유무는 묻는가 묻지 않는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행위를 하면 그냥 사업자인가, 세법상.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는가? 내야 돼. 뭘 안 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도. 그럼 자, 여기 봐. 나 부동산 임대업자야. 부동산 임대업자다고. 사업자 세무서 가서 신고 안 했다고. 그 다음에 매달 월세 받고 있어. 그럼 나 종합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임대업자가 임대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세무서 가서 등록 안 했다고. 시군 구청 가서 등록 안 했다고. 그럼 등록 안 했으니까 얘는 사업자가 아닌 거냐고. 아니라니까. 세법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거는 형식적 요건인 거고 사업자 등록했냐 안 해서 세금을 때릴 때 결정 요소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실질이 뭐 했으면 사업행위라면 사업자 등록 유무 관계가 없는 거야.
다만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 등 과태료 등을 부과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난 주택 임대 사업자 가정합시다. 나는 주택 하나 임대 주, 내가 이거야. 내가 상가 건물 하나 가고 이거 뭘 줬어? 임대 줬어. 임대 줬단 말이야. 그럼 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라는 게 임대업자라니까. 나는 세법상 임대업자니까. 아,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요? 아니, 등록했니 안 했니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고려 대상이 아니라니까. 실질의 모인 이상 임대를 하고 있으면 얘는 사업자, 우리 세법상 사업자라는 얘기야.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 왜 안 했어? 당연히 뭘 때려? 가산세 때리면 돼, 이거는. 그리고 뭘 때리면 돼? 세금 때리면 돼. 뭐 종합소득세. 그럼 임대소득이 뭐가 되는가? 사업소득이 되겠죠, 뭐. 이해하셨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양도소득세냐 종합소득세냐 매매를 했을 때는 그것이 매매업자가 하면은 어디로 가고? 사업소득세인 종합소득세를 하는 거고, 일반인이 하면 어디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간다 얘기야.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62조 취득세 갑시다. 취득세. 자, 취득세 의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의, 성격, 요거는 우리 지난번 기본 할 때 했어. 그래서 한번 잠깐 눈으로 확인합시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취득행위에 대해서 뭐를 담세력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취득세란다 보시면 돼요. 자, 성격, 밑줄 행위세. 제일 중요한 말이죠. 행위세.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러분? 행위세. 유통세, 응능과세, 대물세, 실질과세 다 핵심 키워드이죠. 밑줄만 치면 돼요. 이거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봐두셔야 됩니다. 자, 63조 과세권자 갑시다. 과세권자. 밑줄 납세지 관할. 누가 부과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나오죠? 도특강. 여기 밑줄 쳐 도특강. 광역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왔죠? 밑줄 모든 지방세 나오죠. 감 잡았어? 취득세니까 누가 나온 거고 도특강이 나온 거고 모든 지방세 누가 나온다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냐? 당연히 부동산이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과세를 할 때는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와 뭐를 과세할 때는 국세를 과세할 때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는 어디야? 무조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자꾸 여러분 어려운 것만 집중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런 문제 나왔어. 보기 지문에 툭툭툭 나와. 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가리 1번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적는 자세는 합격이야. 우리는 하여튼 적는 자세는. 자, 그 다음 맨 밑에 여러분 갑시다. 10번과 11번 묶어. 10번과 11번. 요거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뭐만 보고? 원칙, 뭘 보고? 부동산 보고 그 중간이니까 넘어뛰어도 괜찮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뭐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예배인이 10번과 11번만 봐라 그 얘기야. 감 잡았어? 예. 자, 10번 볼게요. 납세지가 어떻게 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밑줄. 역시 물건, 소재지 밑줄. 11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다. 어디야? 소재지별로 안번 알아. 밑줄 소재지별 안번. 됐어. 자, 납세무자 별표 3개 오래 여기. 취득세 별표 3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해갖고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과세권자 봤고요. 납세무자 봐야 돼요. 납세무자.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은 누가 내는 거냐 그 얘기죠.
취득세 누가 되는 거죠? 같이 볼까요? 취득세는 밑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한 줄로 밑줄 쳐야 돼요. 제가 말하는 부분 한 줄로 밑줄 쭉.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권, 승마권, 콘돔리엄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또는 요트권 여기까지 밑줄 쫙 치시고 저거 이게 바로 뭐야? 과세물권. 부동산 등부터 요 이 땅에서 요트 회원권까지 밑줄 치시고 저거라고 뭐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한테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을 취득한 자 밑줄. 이게 취득세는 앞세우자. 이때 거기 당구장 있죠? 취득세는 뭐기 때문에 대물세이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여러분. 묻지 않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개인만 내는가 법인도 내는가? 법인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인. 자 이때 양가로 2번 사실상 취득자. 무슨 과세원칙이 옆에다 적어? 실질 과세원칙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키워드야? 사실상이 키워드죠. 그래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즉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했으면 사실상 취득하면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납세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한 걸 본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누구? 소유자나 양수인은 뭐가 되는 거다? 취득자가 돼서 납세음이 있다 없다? 있다.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 어떻게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세 납세음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매수자가 돈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매도자한테 근데 이 사람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니까.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일단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양가로 3번 자 별표 하나 정도만 갑시다. 얘는 취득의 제한인데 예외 규정이야. 예외. 자 일단 잡읍시다. 물건을 보셔야 돼요. 물건 4가지 밑줄 차량 하나, 기계장비 하나, 항공기 하나,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 밑줄 4개를 딱딱 쳐야 돼. 끊어야 돼. 4놈을. 그리고 요 끊은 4놈의 공통점이 뭐야 여러분? 저거 얘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뭐하는 원시 취득하는 뭐야 여러분? 준부동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못 적어도 좋은데 지금 밑줄 친 요 4놈의 공통점은 뭐다고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제가 여기서 뭐 준부동산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준부동산이야? 왜 만들었어 얘들?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러면 얘들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 유형. 그래서 얘는 반드시 원시 취득이 나왔는지 승계 취득이 나왔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봐. 그래 모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을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몇 번씩 시험에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야. 전통적인 출제 대상이야.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제 거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즉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일대 안에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보는 거 종류 뭐야? 4가지. 4가지가 뭐야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이죠. 요 놈들 다 무슨 특징? 준부동산. 그러면 여러분 출제는 준부동산 갖고 답 요구 안 해. 그럼 뭘 갖고 요구해? 부동산을 살짝 바꿀 거야. 그럼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안 받아. 그럼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무슨 취득은 물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준부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봤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은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않고 뭐일 때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을 보는 거야. 근데 뭐는 부동산은 요 취득의 차를 받는 애니까 안 받느니까 안 받으니까 얘는 승계 취득은 물론 당연히 무슨 취득도 원시 취득도 취득 본다고. 이게 차이점이죠. 오케이. 예. 자, 주체구조부 취득합시다. 자, 이거는 말만 어렵다 그랬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밑줄.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밑줄 쳐. 이게 뭐랬어요 여러분? 부대설비랬죠? 건축물 부대설비.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누구 그랬어?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에도 다시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가?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이거 잡을 놓치면 안 되죠. 거기까지 모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딱 두 명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두 명.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수된 설비를 누가 설치했어도 임차인이 설치를 했더라도 임차인한테 세금 때리면 돼? 안 돼? 안 때리잖아. 자기 건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임대인한테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65조. 자, 3번과 4번 묶으라고 그랬죠? 3번과 4번 묶어놓고 뭐야 여러분? 간주 취득이랬죠? 간주 취득. 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뭐 종류 변경, 특히 토지 지목 변경, 이게 간주 취득의 오리지널 옛날 시험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애죠. 토지의 지목 변경. 그다음에 과점주주 취득 별표 3개. 요 과점주주는 요거 자체만으로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얘는 저거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과점주주.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실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시험용으로만 나오니까 시험용으로만. 자, 그럼 봅시다. 과점주주. 일단 과점주주는 밑줄 쳐. 비상장 법인에게만 적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야. 비자에다 동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상장 법인에게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오로지 누구만? 비상장 법인에게만 적용한다. 비상장. 비상장 법인은 상장 법인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응? 아니 비상장 법이니까 상장 법인이 아닌 게 비상장 법인이잖아. 그럼 상장 법인은 뭐야 여러분? 뉴스 시간에 매일 나오는 거. 하단 자막으로. 맨날 뉴스 9시에 뭐 오늘 종합주가지수 요즘 아주 난리죠? 난리고 요럴 때 여러분 차분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 같은 거 차분하게 그냥 한 주 떨어질 때마다 한 주, 두 주, 네 주, 8주 이런 식으로 살살 사다 놔. 올 연말 되면 돈 벌어. 아마 공인중개 사무실보다 돈 잘 벌 거야. 시장에 거시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는 조금은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막 그냥 종합주가시장 막 팍팍팍 포인트 떨어졌다 하고 막 갑자기 누가 뭐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다 뭐 투자자가 개미투자 자살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살아난 시그널이야. 그래서 요럴 때 잘 봐둬.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자 요럴 때 많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그 회사는 다시 올라가게 돼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개미들이 할 때는. 전업 투자자 하는 애들이 이제 돈문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인? 비상장 법인이야. 뭐를 샀어요 여러분? 자, 이걸 자꾸 모르네. 주식을 샀다니까. 주식을 취득했다니까. 나는 이 비상장 법인에 뭘 샀다고요?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금 부동산 산 게 아니야? 뭘 샀다고? 주식을 취득했어. 밑줄 쳐. 주식.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잘 자꾸 못 잡으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가끔이 아니죠. 비상장본이 발행한 뭘 샀다고? 주식을 샀다니까. 주식. 그 회사, 그래서 주식을 사니까 그 회사가 뭐가 되는가? 주주. 근데 그 주주도 보통 주주가 아니라 자 무슨 주주가 되면? 과점 주주가 되면. 요게 폰트잖아. 그러면 그 과점 주주는
그 비상자본이 취득한 뭐를 여러분? 부동산. 비상자본이 취득한 뭐를? 부동산. 이거 부동산은 누가 샀어? 이 부동산 누가 샀다고? 비상자본 샀다고. 비상자본을 부동산 취득해서 뭐 이미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그 법인의 뭐를 삼으로써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사기는 뭘 샀지만 주식을 샀지만 그래서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요 법인이 취득한 뭐를 요거를 네가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너 뭐를 내란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미 법인이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는데 그 비상점 낸 부동산에서 과점주가 다시 한번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무슨 과세야? 이중과세. 그래서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왜 이중과세라고? 왜 이중과세라고?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다니까 세금을. 근데 그 법인이 발행한 뭐를 사면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는 주식을 산 것은 물론이지만 그 법인의 뭐를 부동산을 이 과점주주 개인적으로 뭐 한 거로 보겠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래서 너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과점주주. 그럼 이미 법인이 냈는데 또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내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중과세야. 감 잡았어?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냐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거기 2번을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야. 법인은 뭐야? 쓰는 설립시 시자도 저거 법인 설립시. 법인 설립시인지 법인 설립후인지 봐야 돼. 자 여기 봐.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이때는. 그럼 언제 과세한다고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 과세를 하겠다고. 이때. 아 그러니까 출전 이런 걸 좋아하잖아. 이런 걸. 한 글자잖아.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후 이거 한 글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야.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제발 좀 공부하실 때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고요. 한 글자야 한 글자 여러분. 이 한 글자가 고사장에서 보여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법인 설립 시 과점 그러면 여러분 설립 시인지 설립 후인지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어떻게 잡아요? 교수님 그런 분 있어. 아니 이거 공부할 때 계속 이런 거 연습하는 건데 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은 2번이죠? 법인을 뭐 했을 때는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미축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다른 말로 뭐 여러분?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럼 언제 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법인을 뭐 한다며? 설립한 후에 과세. 이게 딱 한 글자잖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죠? 과점주주가 뭐예요? 거기 이제 나왔죠. 이 한글 2번. 누구란? 과점주주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대통령이나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등이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차 결론 이가 100분의 50을 자 동그라미 초과죠.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50 초과. 자 이때 양글의 3번 과세지분 별표 3개. 자 그러면 이때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취득가액 곱하기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주의합니다. 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야. 왜? 부동산 취득한 걸 보는 거니까. 지금 과점주주가 뭘 취득한 걸 보는 거야? 부동산 취득한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슨 가액? 취득가액 곱하기 과세 지분율이야. 이게 바로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되는 거야. 취득세 과표.
과표야. 그럼 부동산 취득가에다 뭘 곱한 거다고? 과세 지분율을 곱한 거죠. 그럼 과표가 나왔으니 이제 뭘 곱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서 과세산 항상 이 틀 하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요게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게 과세 지분율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 지분율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책에서는 여러분 과세 지분율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세 가지야. 근데 책을 보니까 뭐 말이 길죠? 근데 그 밑에 박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박스를 봐, 일단.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세 가지. 뭐, 최초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둘째,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다시 과점 주주가 돼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이 중에서 1번과 3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 이미. 아직 안 나온 게 얘가 아직 안 나왔어, 이미가, 요게. 그럼 저는 당연히 이쪽에다 초점 맞추죠. 이미 나왔던 거는 그냥 확인했으면 되시는 거고, 아직 안 나온 걸 보셔야죠. 여기 이제 공부 요령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최초 법인을 설립한 후에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대. 그럼 일단 한번 먼저 책을 보고 정리하고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결론 이거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뭐야? 모두 올.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어떻게 했어? 증가됐어. 그럼 증가되면은 증가되기 전에 이전, 증가되기 이전에 최고 지분율보다 어떻게 했을 때? 증가됐을 때. 그래서 여기는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과거를 물어야 돼? 묻지 않아야 돼? 물어야 돼. 그래서 네가 과거에 최고 몇 프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이야. 이게 포인트죠. 자, 나는 과점 주주였어 원래. 근데 내가 주식을 처분해갖고 50% 이하가 됐어. 자, 과점주는 몇 프로 초과됐어 여러분? 50% 초과라고 그랬죠? 과점주 아까 우리 봤었잖아. 과점주는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아, 거기다 적어놔. 과점주 됐다. 이 말 안 적어놨다. 책에다가 과점주주 옆에다가 적어놔. 양가래 3번 과점주주 옆에다가 적어. 뭐라고 적냐? 그 비상장법인은 누가 여러분?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과점주주 옆에다 적으라고. 최대 주주야. 그 비상장법인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왕회장이야, 왕회장. 그래서 그 비상장법인이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야, 이 부동산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법인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걸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과점주주 네가 지배를 하는 거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세금 내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과점주주인 거죠. 저걸 안 적어놨네. 자, 요리합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주식에서 50% 초과했다가 주식을 내가 처분했어. 그래서 50% 이하가 됐어. 이제 과점 주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주식을 또 샀어. 그래서 다시 뭐가 됐어? 과점 되겠어. 자,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어떻게 결정하냐?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지금 과점 주주가 아니라 그 전에 과점 주주였을 때,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역시 뭐 여러분?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그래서 항상 과거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 처음에만 다 내는 거고, 최초만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여러분? 과거의 최고 지분을 초과해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있죠? 아직 없어? 아니 여태 살아온 과정에서, 오늘 현재 중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하면 역시 결혼하기 전이었죠. 미혼일 때,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 결혼하면서 아주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졌지.
네. 자, 그래서 과세되는 지분율은 여러분 항상 물어. 어딜 물어? 과거. 요거 최초만 빼놓고 항상 뭘 물어? 과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과거의 최고 지분율 뭐였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건 그리지 말고 나중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시간이야. 어제 우연하게 텔레비를 저녁에 촬영 끝나고 집에서 11시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뭘 봤는데 거기에 뭐였더라 하여튼 내 자식이 큰 것만 보이더래. 내 자식이 뭐 한 거? 큰 것만. 근데 내 자식만 큰 줄 알았는데 내 자식만 큰 게 아니라 내가 어떤가? 늙은 거죠. 그 말 듣니까 뭉클하더라. 죄송합니다. 별로. 자. 아, 내 자식만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자식만 큰 게 아니라 내가 참. 자, 100% 지분율이죠. 과세 여기 지분율. 최고 몇 프로까지야? 최고 몇 프로야? 100%죠, 뭐. 자, 시간 거죠. 자, 요때 이제 법인을 제일 먼저 뭐 했어? 설립한 거죠. 자, 법인을 설립했던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사법,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나는 법인으로 활동을 하겠다. 저는 뭐 법인을 강추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모두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도 있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죠. 자, 법인을 설립했어. 그러면 이때 가점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50%를 뭐 했을 때야? 초과 딱 반을 뭐 했을 때야? 요 100%의 반을 뭐 했을 때야? 넘어섰을 때죠. 그래서 과세 지분율 봅시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합시다. 50% 뭐 했을 때 여러분? 초과. 그럼 이하는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나 딱 50%야. 과점 주주야 아니야? 딱 50%다고 지분율이.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예. 자, 이때 내가 몇 프로 갖고 있냐? 40% 갖고 있어. 법인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갑이라는 주주가 40%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때는 법인 설립 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아직 몇 프로 초과 못했으니까. 50%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자, 그래서 몇 프로로 출발해서? 40% 출발했죠. 그럼 이때 취득세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자, 그러다가 설립한 후에 자, 15% 추가 취득했어. 몇 프로? 15%. 그럼 이제 내 지분율 몇 프로가 됐네? 55%가 된 거죠? 55%. 과점 주주야 아니야? 55%니까 과점 주주야 아니야? 과점 주주는 50% 초과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처음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 표현한가? 최초 과점 주주 그런 거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야. 이때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지만, 요때 취득한 지분율 몇 프로지만 15%지만 처음 과점주주가 요때 된 거죠? 그럼 이때는 이날 지분 전체를 55%를 다 보란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 55%를 뭐 하는 거야?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몇 프로야? 55%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최초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 그러면 그날 지분 모두 몇 프로? 55% 다 과세하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다가 다시 5% 또 추가 취득했어. 그럼 이제 지분이 몇 프로 됐어? 60% 됐죠. 그러면 나는 이미 무슨 상태야? 과준 주주인 상태 지분이 증가된 거죠? 네, 그러면 이때는 이미 나는 무슨 상태야? 과점 주주인 상태죠. 자, 그래서 지분이 증가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과거를 물어라. 항상 과거. 설립한 이후부터는 과거를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 했어? 증가되기 전 최고 지분 55% 했잖아. 요거를 뭐한 놈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이때 내 지분은 몇 프로가 됐지만?
60% 했지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몇 프로만? 5%만 내라고.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이해하셨어요? 그냥 최초가 아니면 그다음부터 그냥 과거를 물어서 과거 최고 지분율만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네? 자, 주식을 처분했어. 몇 프로 처분했냐? 8% 처분했어. 몇 프로? 8%. 그럼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만 과세라는 거죠? 이건 지금 취득이야, 처분이야, 주식을. 처분, 이때 취득세 내가 안 내. 안 낸다니까. 물론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겠죠. 비상장법인이면. 네. 자, 그래서 지분이 몇 프로야, 이제? 52%야. 자, 그러다가 다시 주식은 이제 자금이 현금이 돌아왔어. 다시 주식을 재취득하네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자, 그래서 몇 프로 추가 취득했냐 봤더니 여러분 13% 추가 취득했어. 몇 프로? 13%.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야 이제? 52% 13% 추가 취득해서 몇 프로야? 65%가 된 거죠. 주식을 지금 내가 취득했죠? 네. 이미 무슨 상태에서? 이미 과점 주진 상태가 뭐야? 이미. 자, 이때 몇 프로 샀다고 나는 지금? 몇 프로 샀어? 13% 샀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지금 현재 지분율 나의 몇 프로고? 65%. 아직 과점 주진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주식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이때 내는 과세 지분율은 어떻게 하라고? 물어! 뭘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을 찾으라고. 그럼 과거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였어? 60%였잖아. 그럼 요 놈을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내라고. 그럼 몇 프로야? 5%죠. 자, 그럼 내가 계산을 이걸 잘 했는지, 이 과세 지분을 잘 했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 지금 과세된 지분율을 어떻게 하라고? 다 더해보라고. 더해서 이게 뭐가 돼야 돼? 내 지분율이 해야 돼. 내 지분율보다 오버하면 안 되잖아. 그럼 현재 내가 과세가 된 지분율 더하니까 몇 프로예요? 여기까지 65%. 현재 내 지분율 몇 프로야? 자들어 계산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65%야. 그러나 사업하다 보면 돈 딸릴 때가 있어, 없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주식을 갑자기 확 처분하죠. 자, 몇 프로 처분하나 봤더니 여러분 20% 처분했다. 20% 처분했네. 몇 프로? 20% 처분했어.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됐네? 45%가 된 거죠. 그럼 몇 프로 내려왔네? 50% 이하니까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과점 주주가 지분이 몇 프로 됐으니까 45% 됐으니까 과점 주주 아니죠. 처분이니까 취득세 내야 안 내? 안 내죠. 취득세 언제 낸다고요? 취득했을 때만. 자, 45%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죠? 사장님에서 물러나고 회장님에서 물러날 거 아니겠지. 그때부터 이제 김씨가 되는 거죠.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가? 김씨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진 서러움 받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이제 나의 우호 세력을 모아서 다시 지분을 또 취득하죠. 자,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하러 본때를 보이지 마. 그래서 이제 몇 프로 추가 취득했냐? 30% 추가 취득했어. 너무 많이 샀나? 그래도 뭐. 자, 그래서 몇 프로? 30% 샀어. 그러니까 몇 프로 되네, 지분율? 75%. 75%. 그럼 몇 프로 초과됐네? 50% 초과했죠? 다시 뭐가 됐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이걸 뭐라 표현한가? 다시 과점주 됐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주식을 뭐 했으니까 취득하면서 몇 프로 초과했으니까 50% 초과했잖아. 그럼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을 어떻게 하라? 무조건 과세 지분 무조건 뭘 물라고? 과거. 그럼 과거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 했어? 요걸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몇 프로야? 10%죠, 10%. 그래서 이때 과세가 된 지분은 몇 프로인가 여러분? 10%죠. 그럼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하라? 누적 지분을 구하랬죠? 그러면 기존에 얼마까지 냈었어? 65%. 지금 몇 프로 냈어? 10%. 그럼 내 지분이 과세 지분이 몇 프로야? 75. 내 지분이 몇 프로야? 75. 제대로 계산했구나.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과점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65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어디부터 나간다 그러면 상수업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